예,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소리를 하는 쏠모입니다.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극단적 선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검찰 집단 그리고 보수의 그동안의 실책이 큰 몫을 차지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범죄 의혹도 계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재명의 범죄 의혹에도 사람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의 검찰의 편파 수사와 사법부의 편파 수사도 그 판결도 한몫을 했다. 또한 조국이 잘못이 있지만 조국과 그 안에 둘 다 구속한 이 형량이 다른 정치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수사받고 똑같이 판결을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 더군다나 최근에 문재인과 그 딸까지 기소하려는 검찰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수를 찍으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하늘이 도운 게 아닐까.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제가 슬픈 이유는 이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바뀔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바뀐다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진영의 사람을 무지한 실드 치는 범법과 술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재명 정도의 범죄 의혹이라면 사실 민주당에서 내쳤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전관예우 변호사, 로펌, 선임만 하면은 유죄도 무죄가 되는 것. 이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조국도 이재명도 이번에 전관예우 그러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사회 문제로 적극적으로 제기한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억울한 사안에 대해서 크게 다룬 후보가 한 명도 없었을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불평등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주가 5천을 얘기하면서도 이 기관가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전면적인 공매도를 허용하던지 아니면 기관도 공매도를 개인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지. 주가는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결정하는 거죠. 진보분들은 왜 처음부터 초장을 치느냐 하실 텐데 MB 때도 근데 저는 초장부터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이재명하고 똑같았어요. 가난하게 자랐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제가 이재명을 버렸던 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MB는 제가 자기 회사에 일하지 않는 자기 가족의 이름을 올려서 부풀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재명이면 뭐 버카나 대장동은 사실 큰 사건이지만 그런 것보다 더 작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과연 큰 것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비판을 했죠. 법관만 보더라도 사실 죄질 수준이 낮지가 않죠, 여러분. MB에 비해서 의혹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MB 때도 박근혜 지적 때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선 때 서로 공격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물론 대장동 사태 이재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게 김만배, 유동규 지금 풀려나 있어요. 이재명 재판 질질 끄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있어요. 대장동에는 윤석열 아버지도 관계가 돼 있죠. 대장동만으로 봤을 때 이재명과 윤석열 둘 다 내쳤어야 하는 게 정의의 기본입니다. 저는 둘 다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보는 유시민의 선택적 분노와 그 수련 언변, 김어준의 호탕하고 재밌는 얘기가 조작적 음모와 실드. 제가 예전에 여러분 김어준 좋아해가지고 종편 방송까지 다 봤었어요, 이분 거. 저는 김어준을 정몽준 키스 사건 실드 때 그 시간별로 실드 쳐주는 그 조작적인 걸 보고 그때 김어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만큼 좋아해서 종편을 보셨던 분들 없으시죠? 정몽준 키스 사건 그 실드. 이재명은 제2의 신라젠이 될 것입니다. 유시민이 그 당시 자신의 지인이에요. 지인을 통해서 신라젠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좋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 엄청난 기술의 기업이다. 근데 전 복지부 장관 출신의 경제학과 출신이 재무제표조차 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고, 저는 이러한 유시민
신라젠이 주가가 고공행진 때부터도 유시민의 이런 행태를 제가 비판했었죠. 믿고 투자한 사람 다 죽는다. 이재명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조작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세월호를 고유 침몰시켰다느니 그 철근에 전 그거 다 봤거든요. 철근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고유로 침몰을 시켰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번에 우방공 얘기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믿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북한 소행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좌파인 PD수첩이 인정했잖아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에 있어서도 가세연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보수분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거 보고 지능이 어떠니 그렇게 하지만은 이 모든 게 다 검찰과 사법부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누구를 욕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반성하시면 좋습니다. 왜 보수가 이렇게 썩어 빠진 것도 가세연에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쉴드 쳐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많은 잘못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사태에도 윤석열을 오히려 의인으로 구국의 의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 주장은 확고합니다. 보수가 잘못하면은 보수에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진보가 잘못하면 진보에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이재명 모두 다 비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죄질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게 다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현실, 그게 슬픈 거죠. 저 MB 5년간 진짜 너무도 고통스러웠었어요. 너무도 진짜 고통스럽고 지난 2년간 윤통도 너무 고통스럽고 문통 때는 다른 것보다도 부동산 정책 삽질, 내로남불 그것도 톡 터지고 답답하고 제가 문통의 부동산 정책도 초장부터 비판했어요. 제 구독자분 중에 진보들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욕하시더라도 저는 소신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막막하지. 제 MBA 시즌2가 될 것 같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유시민도 김어준도 이재명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죄질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포장해서 둔갑시킬 수가 있을지, 신라젠을 좋은 기업이라고 어떻게 오인할 수가 있을지. 근데 원인은 뭘까? 유시민도 검찰에 의해서 많은 잡돌이를 당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 데에는, 유시민이 이재명을 오판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검찰의 많은 잘못이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검찰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뿌려놓은 대로 본인들이 거두는 것 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죠. 트럼프를 보더라도 또 보수들은 또 트럼프 엄청 또 좋아하던데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범죄력이 있는 사람, 자본주의의 종말을 트럼프가 미국의 자본주의 종말로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패한 자본주의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각 진영의 부패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적으로 분노했을 때, 그리고 선택적으로 용서를 했을 때, 그래서 부패를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당연하고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영으로부터 무한 실드를 당할 때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그 좋은 기능을 잃게 되고 자본주의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이 종말적인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그것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본과 결탁을 한 거야. 막말로 돈이 좋은 거야. 돈 맛을 보니까 다 돈이 좋은 거예요. 유시민이 최근에 그런 얘기한 것 같던데요. 이제 민주당도 기득권이라고, 그죠? 기사 몇 명 쓰고 막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죠? 좋은 음식 먹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국회의원들 본인들 연금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보든 보수든 저는 돈에 그렇게 굴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뭐랄까요? 좀 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진중권을 조금 높이 삽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가오를 돈에 내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근데 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함이겠죠. 자신들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들을 먹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좋은데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고, 그죠? 자본주의 어떤 부자들 비판하면서도 본인들은 다주택을 가져야 되고, 김어준도 좋은 건물 사야 되고, 유시민도 2017년도에 방배동에 빌라를 매입해야 되고, 그죠? 김어준 씨, 유시민 씨 나중에 그거 차익 생기면은 사회에 환원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비판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만큼 그렇게 비판을 안 해도 저는 환원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번 돈은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지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은 거의 다 지금 저는 그에 가까운 금액을,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운 금액을 지금 현재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컴패션에 아이를 돕는 건 처음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한 그 정도 금액을 기부했더군요, 여러분. 이 얘기 제가 한 8년 만에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저의 도덕성을 뭐 자랑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냥 당신들이 쪽팔리다, 그런 시니컬한 감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쪽팔리다. 보수와 진보 모두 탐욕적인 세상이 된 지금, 세상은 작전주의 투기 세력에 휩싸여 있고 전세 사기에 모든 평생에 모은 돈을 잃고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수와 진보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쉴드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각자 잘 살아남아서 살 길을 찾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희가 벌어서, 투자해서 벌어서 그것으로 스스로 주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